진우는 한참을 머물던 병원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받았다. 어머니, 은지는 여러 해를 두고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점차 기억을 잃어갔다. 하지만 진우는 그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잘 지켜보며 최대한의 배려와 존경을 쏟아왔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그는 그녀를 위한 최고의 장례식을 준비하려 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가 존경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오래된 친구들에게까지 초대를 하여 장례식은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진우는 속으로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다. 바로 그의 새아내 민지와 그녀의 아들, 승호 때문이었다. 진우는 민지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승호와는 여전히 가까워지지 못했다. 승호는 16살의 나이에 이미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아이를 사랑하는 진우의 마음이었지만 승호는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승호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진우의 고민은 한층 더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승호는 결국 그를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장례식 당일 진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민주와 승호가 도착하자 진우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승호는 장례식장에서의 격식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멋을 부린 듯한 복장을 입고 진우의 가족들이 입은 전통적인 차림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람들이 승호의 복장에 대해 불길함을 표할 때 민지는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엄마, 여기 진짜 고전적이네. 뭐 이런 데까지 오게 만들어. 승호는 민지에게 귀찮은 듯 속삭였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승호가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대로 불쾌한 상황이 펼쳐지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그의 위치가 애도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참아야 했다. 승호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그를 향한 불만을 키워갔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걸까? 불행히도 승호는 점점 더 진우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의 애도와 상반된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진우는 점차 초조해졌다. 승호는 마치 이 자리가 그저 재미있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일 뿐이라는 듯 행동했다. 그가 아무런 배려 없이 말했던 한마디는 진우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진짜, 이 장례식이 이렇게 과한 거 아닌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승호는 소리 높여 말했다. 그 말이 진우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멈추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저 친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명의 친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이 진우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진우는 간신히 승호를 제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승호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웃고 있었다. 이제 진우는 분명히 느꼈다. 그는 승호가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진우에게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진우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승호는 그날도 끝까지 무시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떠나면서 비웃음 섞인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진우는 속으로 승호와 민지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민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도 민지는 언제나 승호를 감싸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공감하지 않다고 느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민지가 말을 걸었다. 진우 씨, 승호는 그냥 그런 아이니까 좀 더 이해해줘요. 저도 그를 다루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은 진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차라리 민지가 승우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승우에 대한 불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고 승우는 그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 진우는 점점 더 그 아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승우는 단지 반항적인 16살 소년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진우는 우연히 승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승우의 아버지 준호는 과거에 큰 사업을 하다가 큰 스캔들에 휘말려 파산한 인물이었다. 진우는 그동안 승우가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형석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준호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었어. 진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거지. 나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알고 있어. 이제 진호는 승우가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승우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남긴 오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진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겠어. 진호는 승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장례식에서의 일이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의 자존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승우가 단순히 나쁜 아이가 아니라 그 뒤에 더 깊은 문제를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승우는 정말로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우는 자주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승우는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승우는 그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우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점점 더 민지와 승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에 자신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진우는 민지와 승우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승우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며 반응이 없었고 민지는 그의 태도를 여전히 묵과하고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승우가 그저 청소년기의 반항이라고 치부하며 그를 감싸고 있었고 진우는 그런 민지에게 점점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민지 씨, 이제 승우는 좀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우는 식탁에서 민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냥 10대라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승우가 장례식에서 했던 행동,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보였던 태도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진우는 그 아이가 무엇인가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이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진우는 승우와 점점 더 자주 충돌했다. 그는 승우에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승우는 계속해서 가족 모임에서 불편한 말을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친척들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민지는 그때마다 승우를 감싸며 그냥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상황을 덮어두려 했다. 한 번은 진우가 승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생일을 맞아 마련된 큰 가족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진우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모임은 그가 존경하는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오랜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날은 진우에게 중요한 날이었지만 승우는 여전히 그 모임에서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 진우 씨,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즐기자. 형석이 웃으며 말했다. 진우는 형석의 말을 듣고 그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승우가 테이블에서 불쑥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예요? 진짜 할머니가 만든 음식 아니에요. 승우는 진우의 어머니가 만든 전통적인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진우의 어머니가 그동안 손수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승우는 그 음식이 너무 평범하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는 어머니의 음식이 이렇게 모욕당하다니 그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승우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다. 그는 장난처럼 말을 이어갔고 그 말을 듣고 있던 가족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다. 저도 그런 음식 먹는 거 별로예요. 저희 집엔 또 고급스러운 음식이 많아요. 승우는 담배를 피우며 또 다른 불쾌한 발언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침묵했다. 진우는 그때야말로 승우의 태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결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진우는 잠시 자리를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나는 이렇게 내 가족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지? 진우는 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승우에게 애정을 보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승우와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민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민지 씨, 더 이상 이렇게 못 가겠어요. 진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승우가 너무 심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민지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우에 대해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민지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민지가 사실 승우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민지가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는 그냥 반항적인 소년이 아니에요. 승우는 그의 아버지와 그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우의 말이 맞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승우를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마음속에서 승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승우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까?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제 그는 승우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진우는 승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 길만이 승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우는 승우와의 관계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날 밤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다. 승우가 왜 그렇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 밑에 숨겨진 감정과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승우와 직접 대면하여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면 결국 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아침, 진우는 승우에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승우는 처음에는 불쾌해하며 대답했지만 결국 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를 피할 수 없었다. 진우는 승우를 집 밖으로 이끌고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승우가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승우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러냈어. 그동안 내가 나에게 보였던 태도가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진우가 말했다. 승우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 표정에서 진우는 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승우에게 말을 이어갔다.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 승우는 진우의 말을 듣고 마치 진우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잠시 후, 승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아빠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승우는 조금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승우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럼 너는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니? 네가 말하는 아버지, 준호 씨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알지? 모든 일이 그의 선택에서 비롯된 거야. 그는 스스로 그런 길을 갔고 결국 그 선택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승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 나한테 그 사람은 그냥 떠난 사람일 뿐이야. 진우는 승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승호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그리고 그가 남긴 상처가 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해해.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건 너에게도, 너의 미래에게도 좋지 않아.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승우는 진우의 말에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진우는 승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승우는 계속해서 벽을 쌓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억제하려 했고 그로 인해 진우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승우는 점점 더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을 거야. 진우는 승우의 말에서 감춰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승우는 아버지의 배신과 상처를 너무 깊이 안고 있었다. 그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로 인해 진우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다. 승우야, 나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 상처를 떠안고 살 수는 없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너를 지원할게. 진우의 말에 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우는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연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나도 그만큼 힘들었어. 승우는 고백처럼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 진우는 승우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승우에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그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승우가 스스로 그 고통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 승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기억해.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진우는 승우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승우는 조금씩 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진우의 말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우가 마음을 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진우는 알고 있었다. 그는 승우가 스스로 그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결정이 승우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져오기를 바랐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진우는 승우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처음에는 불편해하며 말을 하지 않던 승우가 이제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주지는 않았지만 진우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동안 진우는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주와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민지는 여전히 승우의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우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꾸만 그를 감싸기만 했다. 진우는 그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진우는 승우와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실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민주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 상황은 진우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민지는 승우를 감싸며 진우의 마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진우는 갈등의 끝자락에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난 후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민지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미 몇 번이나 그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지만 민지는 늘 그저 승우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진우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진우는 민지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승우에게는 희망을 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그의 부모님, 오랜 친구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이 모임은 진우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였다. 그날은 그의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중요한 기회가 있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본독해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민지와 승호의 문제로 인해 이 모임은 진우에게 더 이상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다. 오늘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겠어.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민지와 승우가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지와 승우가 그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가족 모임이 시작되기 전 진우는 민지와 승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자리야.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말아줘. 다들 신경 쓰는 자리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오늘은 좀 더 신경 쓰이게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진우의 걱정을 덜어주지 않았다. 승우는 그 자리에 함께 가기로 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불편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될지 알 수 없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진우는 일단 분위기를 살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최근에 자조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 진우와 그의 향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승우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불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그의 태도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자리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진우는 속으로 그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는 승우에게 직접 말에 걸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승우는 여전히 그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보였고 진우는 그런 승우의 태도가 가족 모임에서 어떻게든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승우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진우는 조용히 승우를 불렀다. 그 순간 승우는 반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며 대답했다. 그냥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들 그럴 때도 있잖아. 진우는 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건 내 가족과 중요한 사람들과의 자리야. 너는 그저 그 자리에서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야.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주목했다. 승우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대답했다. 내가 뭐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다들 무리하게 대하는 것뿐인데 왜 나만 욕먹어야 하냐. 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승우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 떨어지자 승우는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민지가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도 더 이상 말을 잃었다. 그는 그날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 씨,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당신은 계속해서 승우의 칸 만드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모를 거야. 당신도 이제 깨달아야 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나는 끝내겠다. 민지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그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쳤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승우를 그렇게 감싸고 나를 무시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족 모임은 그날 밤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더 이상 승호와 민지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승호와 민지의 태도는 그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도 달랐다. 그는 이제 그들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어느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는 모든 것을 돌아봤다. 승우의 반항, 민지의 변함없는 태도, 그리고 그가 처한 지경까지.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한번 승리해야 한다.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만 해. 진우는 속으로 다짐하며 그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했다. 그는 승호와 민지에게도 마지막 한 밤을 날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진우의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승호와 민지에게서 받은 배신과 실망은 그를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복수는 단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승호와 민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되새기며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먼저 승우에게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승우는 여전히 진우에게 반항적이고 자신의 얕보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가 이번에 승우를 철저히 무너뜨릴 기회를 포착했다. 승우는 그동안 진우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서 결국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 실수를 기다렸다. 며칠 후 그 기회는 다가왔다. 진우는 승우의 친구들이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승우는 이 행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과시하려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우가 그를 무너뜨릴 기회였다. 진우는 행사 당일 승우가 사람들에게 과시할 때를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복수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오늘은 승우에게 큰 충격을 주겠어. 진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날 행사장에 도착한 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승우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슬쩍 그에게 다가갔다. 승우는 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살짝 긴장했지만 그가 말한 내용에 자신감이 넘쳤다. 아, 진우 형 오늘 이렇게 보니 정말 멋지네요. 다들 형 덕분에 이 자리가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승우는 비웃음을 섞어 말하며 진우에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다. 진우는 그런 승우의 태도에 답하지 않고 대신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는 승우가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승우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진우 형, 승우가 얘기한 대로 정말 그렇게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진우는 잠시 침묵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는 좀 더 과장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승우는 그런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우의 사업에 대해 크게 떠벌리고 있었다. 형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의 사업은 그냥 작은 규모에 불과할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알죠. 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 그 말이 끝나자 진우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승우, 내가 말한 대로 내 사업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한다면 내 사업은 오늘 너와 내 친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겠군. 사실 내 회사는 현재 굉장히 큰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어. 승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진우가 말하는 내용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우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업 규모를 공개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기, 형,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 아니에요? 다들 오해할 거예요. 승호는 말문이 막히며 재빨리 말을 바꾸려 했지만 진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승호야. 사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회사가 이번에 체결한 계약을 내가 비밀로 할 이유는 없겠지? 그런데 사실 내 회사는 최근에 국제적인 계약을 체결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몇 명은 내 파트너들이다. 내가 말하는 거 다 맞지 않나? 그 말을 끝으로 진우는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끌었다. 승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진우가 보여준 그 엄청난 비즈니스 관계와 계약은 승우가 평소에 말하던 작은 사업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승우는 그저 담담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진우는 승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내 사업의 규모를 과소평가한 내가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다. 그 사건은 승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승우는 진우에게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진우는 이번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민지에게도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몇 주 후 진우는 민지와의 갈등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지야,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지만 내가 이번에도 실망한다면 이번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는 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가 얼마나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다. 진우, 내가 잘못했어. 승우에 대한 나의 태도도 그렇고 너의 고통을 외면한 것도 미안해. 그 말에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나를 배신한다면 이번엔 끝이야.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민지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승우와 민지 모두 자신에게 맞춰서 바뀌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들을 완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한번 복수의 계획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두 끝이다. 진우는 민지와 승우에게 복수의 칼을 꽂은 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태도는 그가 바라던 대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승우와 민지는 여전히 그에게 도전을 던지려 했고 그들의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풀어가기로 마음먹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보고자 했다. 그가 계획한 복수는 단지 감정을 억누르고 복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정한 승리를 얻고 그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그들의 존재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진우는 민지와의 마지막 대면을 결심했다. 그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민지야, 내가 내게 했던 모든 일이 잊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너는 알지? 이젠 나도 내 삶을 찾고 싶다. 민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승우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진우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의 말에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진우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진우야,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동안 내가 승우에게 너무 신경을 썼고 너를 배려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민지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미안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줘야지.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얻은 그 운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진우는 민지에게 그런 말을 한 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민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갈등이 해결되었지만 진우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그는 승호와 민지와의 갈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의 과거를 끌어안고 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놓고 이제부터는 진우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다음 날, 진우는 승호와의 마지막 대면을 결심했다. 그동안 승호와의 관계에서 쌓였던 모든 불만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이제 승호가 자신에게 한 행동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승호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진우에게 한 무례한 말들과 행동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 진우는 승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호야, 너는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았고 너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려 했지만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노력을 깎아내렸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이상 너와 아무런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승우는 처음에는 진우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곧 그의 자존심이 발동했다. 뭐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형이 뭐라 해도 난 내 길을 간다. 진우는 승호의 대답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승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좋아. 그럼 내 길을 가라. 나도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진우는 승호와의 대화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그들의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을 떠나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짐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승호와 민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난 후 진우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했고 자신의 사업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복수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어느 날, 진우는 한강의에서 강연을 듣고 있었다. 그 강연자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진우는 그 강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고 그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가 복수나 갈등에 휘둘릴 이유는 없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 누구도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누구도 자신을 지배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진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